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어떻게 그런 관계 리스크를 정의했고 이런 관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 법인기업의 리스크가 계속 연체율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제 많은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보시는 표를 보시다시피 한 23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0.35%의 이제 연체율에서 지금 현재 26년 3월 기준으로 한 0.68%까지 연체율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법인 파산 신청 건수 또한 지금 2022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서 2025년을 봤을 때 연간 2,000건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6년 1분기까지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580건이고 이는 전년 동분기 대비 한 30여 건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미뤄봤을 때 올해는 아마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더 늘어날 걸로 이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이제 유가가 급등되고 있고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인해 경기 하방 위험이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개별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 필요성 및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이제 신용위험에 관련된 그 기업의 평가를 리스크 평가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를 다들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코데이터에서는 이제 개별 기업 중심의 신용위험 관리를 넘어서서 이제 관계 기업과 산업위험까지 반영해서 이제 보다 정교한 리스크 관리를 목표로 지금 계속 꾸준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위험은 아까 앞에서 발제해 주셨던 이제 신승준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산업예측위험 인덱스를 활용해서 개별 산업에 대한 리스크를 저희가 정량적으로 측정해서 반영을 하려고 지금 목표를 해서 모형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오늘 저희가 주제인 이 관계 위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또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관계 기업에 대한 위험은 일단 보통 본기업에서 지분이나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관계 기업에서 발생하는 신용 위험이 본기업으로 이제 전이되는 위험을 보통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외관법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중금융기관에서는 아무래도 대규모 여신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식별된 관계기업들에 대해서 심사역분들이 수기로 일부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해관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된 정보가 워낙 한정적이고 없다 보니까 거의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 결과 이제 비해관 법인에서 관계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영향도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 기업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해관 법인 같은 경우에는 관계 기업 수가 좀 상대적으로 소수인데 이렇게 관계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본기업과 관계기업 간의 연결고리가 인적, 물적 연결고리가 좀 더 강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관계기업 자체를 보유하는 게 그러면 되게 위험한 것이냐, 신용 리스크 입장에서 위험한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업에서 관계 기업들을 이제 설립하고 자회사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신사업에 진출할 때 그 신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본기업으로 전이되는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이제 본기업과 이제 관계 기업이 각각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부도율이 낮아지는 이런 리스크 해칭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현상이 좀 잘 나타나는 부분이 왼쪽 그래프에 보시는 외감이상 법인 쪽에 보시는 이제 관계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계 리스크가 없는 초록색 죄송합니다. 초록색 그래프, 부도율 그래프랑 이제 관계 기업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색 그래프의 부도율 차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계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계 리스크가 없는 경우가 관계기업을 보유하지 않는 기업보다 오히려 더 부도율이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다 이제 리스크 해칭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관계 유형별로 그러면 어떤 관계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이 어떤 관계 유형별로 이제 부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한 결과 대표자 개인 사업장에서 관계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부도율 수준이 본기업으로 이어지는 부도율 수준이 가장 높은 걸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의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가 분명 필요해 보이는 포인트이고요. 그래서 시중금융기관에서도 일부 이제 대표자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리 DB를 구축하고 있고 이제 리스크 변동을 업데이트한다고는 들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이제 수기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 데이터 측면에서 이제 정보 업데이트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제된 데이터 기반의 이제 관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관계 기업 유형별로 부도율 수준의 차이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관계 유형별로 그러면 본기업으로 위험이 전이되는 속도 또한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도 발생 법인을 대상으로 본기업에서 부도가 발생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관계 기업에서 부도가 발생하면 얼마 뒤에 본기업에 이제 신용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이제 저희가 시간을 좀 측정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제 기업 규모 수준에서 이제 비해감에 있는 대표자 개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쪽에서 부도가 발생하면 평균적으로 약 한 155일 뒤에 본기업에 부도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외감 이상의 규모보다는 비해감 규모에서 관계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전이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봤을 때 이제 비해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관계 기업을 식별하고 관계 리스크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 관계 리스크 관리를 좀 소홀히 했었는데 비해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 사업장 보유 비중이 가장 높고 그리고 앞서 보셨던 화면에처럼 대표자 개인 사업장 보유했을 때 본기업으로 이제 부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고 그리고 전이 속도 또한 가장 빨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보셨을 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미뤄보셨을 때 이제 비해감 법인에 대해서도 이런 관계 리스크를 좀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독수의 관계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관계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부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측정해봤는데 외감 이상 규모 한 50% 이상 됐을 때 부도율 수준이 비해감에 이제 역전하는 현상이 좀 발견됐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이제 보통 비해감 쪽에 부도율이 훨씬 높은데 외감 이상에서 관계 리스크 발생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외감의 부도율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외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계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관계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본기업으로 이제 관계 위험이 전이되어서 부도가 발생하는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계 리스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관계 기업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하면 이걸 모두 일일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계 리스크가 발생한 비중이 좀 높은 쪽 위주로 관리를 한다면 좀 더 리스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이렇게 정의한 저희 관계 리스크를 가지고 하면 개별 기업에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좀 관계 리스크를 저희가 개별 기업 위험에 반영한다면 저희의 신용위험 평가 시 좀 더 정교하게 신용위험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저희 과거 EW 등급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등급을 부여해 왔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위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정상이나 유보 집단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 리스크 보유 여부에 따라서 부도율 수준 차이를 한 번 더 집계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한 3배 정도 관계 리스크를 보유했을 때 부도율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이런 관계 리스크를 개별 기업에 반영할 수 있다면 정상 유보가 아닌 적정 위험 수준이었던 관심 내지 주의로 이제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별 기업 평가만으로 반영할 수 없었던 부도 예측에 대한 변별력 또한 더 훨씬 증대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계속 말씀 좀 드렸지만 기존 관계 리스크 관리는 아무래도 상장사 위주의 고액 여신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수기 위주의 관계기업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한계점으로 인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 당사의 이 코그리드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정비된 관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업데이트가 자동화로 이루어지고 화면에서 관계 리스크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비해관 기업에 대해서도 좀 저렴한 비용으로 관계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리스크는 여심 심사 단계뿐만 아니라 사원리 단계에서도 활용도가 더 높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특히 조기용보 모형에 반영된다면 이제 관계 기업에서 발생한 신용 위험을 이제 통지하게 되면 본 기업의 영향도를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계 리스크를 올해 4월 신규 모형 고도화 때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존 EW 모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 펀더멘탈 중심의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 중심의 위험을 평가했던 거에 추가해서 이제 저희의 기업 관계망 리스크 그리고 거래 분석 리스크까지 반영해서 ML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모형을 고도화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기업의 부실 위험 탐지 능력을 좀 더 빠르고 넓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뒷페이지에 보시는 내용은 저희가 관계 리스크를 통해서 이제 사전적으로 위험을 인지한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제 공개된 자리다 보니까 정식 명칭은 좀 가린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관계 기업들에서 부도 내지 연체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발생일자 한 24년 6월쯤에 저희가 주의를 주게 됐고, 이 이후에 25년에 이제 단기 연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부도로 이어지는 등과 같은 이런 사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본기업 내지 관리하고 계시는 그 거래처의 관계 기업들을 일일이 다 식별하고, 그런 관계 기업들이 리스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대용량의 기업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의했던 관계 기업들에 대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려운 이런 점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코데이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관계 기업을 정의한 기업 관계망 서비스, 그 코그리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그리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오늘 발표할 주제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은 그쪽에서 정의해야 했던 그런 관계 기업을 가지고 저희가 관계 리스크를 측정한 결과를 설명드리는 점을 먼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된 관계 기업들에 대해서 봤을 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 정상 기준의 법인 사업자를 봤을 때 한 128만 법인 사업자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계 기업을 보유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집계해 본 결과 법인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관계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계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부도율과 관계 기업이 없는 기업의 부도율 차를 한번 저희가 집계해 봤을 때 관계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의 부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도가 발생한 기업들은 관계 리스크가 발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따로 집계를 해봤고, 그 결과 부도 발생 법인 중에 약 한 45% 정도가 관계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관계 기업에서 부도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본기업의 부도로 이어졌다는 것을 이제 사전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신용 위험을 관리할 때도 관계 기업을 일단 먼저 식별하고 관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관계 리스크를 정의했고 관계 기업을 어떻게 식별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법인 등기부 등본 정보를 비롯해 법인세, 부가세 신고서 정보,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정보를 부터 해서 감사보고서 추적사항 등을 비롯해 저희가 축적하고 있는 1,400만 기업 정보를 활용해서 기업 간 연결고리를 찾아내서 이제 관계 기업을 식별하였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관계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7가지 정도로 관계 유형을 분류를 하였는데,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일단 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본기업과 관계기업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 좀 더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 유형을 분류하였고요. 그리고 관계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계기업에서 발생된 신용위험이 본기업으로 전이될 위험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기업 식별 측면에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외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감 이상 규모를 가지고 있는 법인들은 이제 공시된 정보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관계기업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예시를 보시면 이 해당 기업은 이제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한 1,100억, 그리고 매출액이 한 800억 정도 되는 규모가 상당히 좀 큰 외관 기업인데, 감사보고서상 주석상에 보시면 이런 주주 정보에도 보면 일단 법인은 없고 가족들이 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걸로 확인되고요. 특수관계자 같은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하나만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숨겨져 있는 이런 관계 기업들을 저희 파악하기가 힘든데, 저희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저희 기업 관계망 서비스 코그리드를 통해서는 이런 14가지 정도의 관계 기업을 저희가 식별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자가 개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이 9개부터 해서 대표자가 또 다른 대표의 법인으로 있는 법인부터, 그리고 본기업에서 이제 임원으로 등기 임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타 법인의 대표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그런 관계 기업까지 저희가 다 숨겨진 관계 기업들을 다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예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공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계 기업 식별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관계 리스크를 관리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데, 저희 코데이터의 그 서비스를 통해서, 코그리드 서비스를 통해서 숨겨져 있던 비예감 법인들의 관계 현황을 저희가 시각적으로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까지 다 구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활용한다면 이제 비예감 법인에 숨겨져 있던 관계 기업들을 식별 가능하고, 이를 활용해서 관계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한 관계 기업들의 현황에 대해서 좀 다 상세히 좀 짚게 해봤는데요. 일단 법인 기업 기준으로 잠깐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 절반 가까이가 관계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봤을 때 상장사의 약 한 94%, 그리고 외관 기업의 약 83%, 그리고 비예관 기업의 약 한 49% 정도가 관계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었고요.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의 관계 기업을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기업 규모별로 한번 집계 해보니 상장사는 한 10.7개, 외감은 7개, 비예감은 한 2.5개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다양한 이해관계에 노출되고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관계기업 보유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이런 관계기업 유형이 또 그러면 각 기업 규모별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한번 집계를 해봤는데, 이제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이제 공시되어 있는 특수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기업 비중이 가장 높았고, 비예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개인 사업장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관계 리스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정의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계 기업이 이제 일단 본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 관계 기업들이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했을 때 이제 관계 리스크가 있다라고 식별했고, 그리고 저희 코데이터의 조기경보 등급이 주의 경보 위험 수준의 인 경우에 이제 또 저희가 관계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일단 90일 이상 장기 연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도로 판단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큰 이견은 궁금증은 없으실 것 같은데, 저희 코데이터 조경보 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 이상으로 저희가 정의한 이유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저희 코데이터 조기경보 등급이 아마 주의 이상 정도가 되면 보통 여신 승인이 거절난다든지 하는 하나의 그 기준점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부도율 분석을 했을 때 주의 정도 이상이 되면 두 자릿수 이상의 부도율, 한 10% 이상의 부도율을 가지고 있는 신용위험이 매우 높은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해서 그래서 이제 장기 연체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주의 이상인 경우 이제 관계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정의를 했고,
그랬을 때 관계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 비중을 저희가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23년 5.34%에서 25년 7.61%로 점점 이제 관계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표는 일단 관계 리스크가 발생한 기업들의 부도율 수준과 그리고 기업은 보유하고 있지만 관계 리스크가 없는 그런 기업들의 부도율, 그리고 관계 기업이 없는 기업의 부도율 차이를 저희가 한번 좀 집계를 해봤더니 아무래도 관계 기업에 노출됐을 때 부도 위험, 부도 발생 가능성이 약 5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 리스크를 반영한다면 좀 더 사전적으로 위험 탐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저희 코그리드 서비스는 크레파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본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관계망을 시각화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관계기업에서 발생한 신용 위험들을 식별 가능하도록 이제 화면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특정 관계기업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팝업 화면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기업과 관계기업이 어떻게 간략한 정보와 함께 신용 리스크 등급 그리고 EW 등급 등을 이제 함께 제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 코그리드랑 이제 저희 기업 관계망 CPS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이제 CPS 정보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모형 개발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로우 데이터를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좀 가공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공수가 필요한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런 CPS 정보를 활용하시게 된다면 아마 리스크 모형을 개발하실 때 추가적인 가공 없이 바로 모형 개발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기업 관계망 리스크, 기업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코데이다 EW 등급을 비롯해서 저희 관계망 서비스 그리고 기업 CPS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제 여기 참석하셨던 분들의 이제 리스크 관리할 때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